자식이 아니라 외인수 이런 말 많이 하실 텐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도대체 생활비는 어떻게 된 거고 원금은 언제 돌려주는 거니? 효도 계약서 쓴 건 잊은 거야? 어? 아니 무슨 자식간에 계약이 어딨어요. 한번 받으신 김에 좀만 더 봐줘요. 예? 그렇게는 못해. 계약서 쓴 대로 해. 잔뜩 화가 난 어머니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들.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남편이 남긴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혜 씨.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래 방문이 뜸했던 아들 내외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시죠? 하지만 이들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최근 우리 회사가 망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나가던 회사가 왜?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이 갖고 상가 팔아서 애견 오픈샵을 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자금으로 3억만 주세요, 3억. 남편이 남긴 상가를 팔아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하는 아들. 어머니, 엄마! 아니 안 가고들 뭐해? 애견용품 사업 그걸 열어주면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 다박다박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5년이면 원금도 다 갚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 천만시대 아니겠어요? 생활비와 원금 상환까지 약속하는 아들 내외. 결국 분혜 씨는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들 내외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데요.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생활비는커녕 원금조차 한 푼 돌려주지 않았고 그러네 이것들이. 급기야 생활비가 부족해 쌀이 떨어질 지경에 이르는데요. 아유 이것들 정말. 아유. 어머니! 왜? 도대체 생활비는 어떻게 된 거고 원금은 언제 돌려주는 거니? 효도 계약서 쓴 건 잊은 거야? 어? 아니 무슨 자식간에 계약이 어딨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예? 그렇게는 못해. 계약서 쓴 대로 해. 결국 폭발하고 마는 분혜 씨. 예? 조금만 1년 전에 쓴 효도 계약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막 어르신들끼리 말씀하실 때 죽을 때까지 재산을 틀켜주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자식들이 저렇게 매달리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반강제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어르신들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몰래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속이고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부모가 미안한 마음에 먼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이게 자녀에게 좀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자녀가 뭔가 문제에 빠져서 또 뭔가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좀 도와주게 되는 것이 사실 뭐 굉장히 많은 경우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집에 쌀이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거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계약서 같은 거 뭐 썼거든요. 그 다시 뺏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효도계약서다라고 하면서 이제 품에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제목이 효도계약이라고 해서 불효했을 경우에 다 돌려받을 수 있다?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따라서 뭔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정말 찾아올 수 있는, 정말 법적으로 되돌려 올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이게 좀 매몰차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야 자녀도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걸 알아야 그래도 납득하고 수긍하고 싸움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모르니까요. 효도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면 제대로 작성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효도계약서는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는 게 증여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담을 지워서 준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도계약 안에
내가 주는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증여하는 재산. 그다음에 부담의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제 V셀 보면은 매월 생활비 150만 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거.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이 아파트를 다시 반환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증여는 증여를 한 이후에는 해제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을 지우고 해제 조건까지 들어가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박주아 아나운서 자제분에게 효도계약서, 계약서 이런 거 들이밀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라 아직 그렇긴 하지만 아니 그래도 저도 오래 살다 보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걸 좀 하셨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을 그래요? 것도 싶고. 근데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좀 껄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인철 변호사께서 유언 얘기할 때 녹음도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효도계약서도 녹음이 효력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뭐 그게 전혀 증거가 없을 때 녹음이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문자라도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녹음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내가 그랬는데 나중에 철회했다 또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까지 좀 있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좀 쓰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우리 수명이 길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다가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녀도 처음에는 효도를 하려고 했다가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로 작성해 주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드렸던 그 TV와 투표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결과 개봉합니다. 내 재산 미리 줄 때 효도 계약서 쓴다, 46%, 안 쓴다, 54%인데요. 어머니 아버지들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껄끄럽거든요. 계약서까지 들이밀기엔 조금. 챙기셔야 저는 아버지한테 혹시나 돈이 빌릴 때가 있으면 효도 계약서를 미리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도 뭐 공증이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한가요? 공증을 받으면 제일 좋긴 하죠. 하지만 공증을 받는 게 좀 번거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공증을 받지 모시고 않고. 공증 그렇죠. 받으러 가기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공증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그냥 뭐 메모지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녹음 같은 것도 효력이 되지만 좀 더 진지하게 작성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는 주제가 바로 자식이 왼수다였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시청자 상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보시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내외가 살림을 합쳐서 외롭지 않게 살자고 설득해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해주고 합쳤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아들 며느리 태도가 싹 바뀌고 저를 도움이 부리듯 하네요. 아이고. 이럴 거면 나가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한다는 아들 며느리 어찌해야 하나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좀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게 어떻게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드라마에서는 저는 이런 얘기를 봤는데 이거는요. 노인 학대, 그러니까 부모 학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학대까지. 그럼요. 벌을 받아야죠. 아주 신고하고 그리고 이게 증여 무효 소송을 해서 뺏어와야 됩니다. 다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화가 많이 나네요, 진짜. 뺏을 수 있나요, 이 변호사님? 네. 제가 효도계약서를 안 써가지고 정말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고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한 10년 전 사건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사건인데 어떤 그 노모가 오셨는데 아들을 잘 키우셔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를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홀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아들 결혼도 시키고 사업자금까지 모든 재산을 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이 연락을 끊고 지금 이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안 주고 반지하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을 상대로 소송했다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몇 년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아파트 복도에서 수십일 동안 지내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네, 수십억 원의 자산을 아들과 딸한테 물려주니까 집에서 쫓겨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효도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주시면 나중에 자녀들이 불효해도 아무런 손쓸 방법이 없거든요. 이미 증여가 돼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잖아요. 맞아요. 그 재산 관련해서 정말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시청자 찬반 투표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 쓴다가 더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써야 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효도계약서 쓰는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